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신학기 동네 소규모 학원으로 살아남는 법 김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골목학원 전문가에게 듣는 성공하는 학원 만들기. 오늘 저는 3시부터 4시 50분까지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원장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먼저 1부입니다. 따라하면 성공하는 학원 운영법. 1부 학원 목표와 1년 계획 세우기, 성공하는 학원 마케팅. 이번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골목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나비 프로젝트. 나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어려우시는 원장님들께 제가 무료로 재능기부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등대 프로젝트는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려워서 수업을 하기 힘든 학생들과 그리고 다자녀 학부모님들께 우리 아이들 무료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많은 원장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도 등대 프로젝트 많은 원장님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12년 차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와 함께 했던 선생님 중 5분이 창업을 하셨고 그 중에는 20대 원장님도 2분이 계세요. 이 20대 원장님들께서도 공부방과 교습소를 학원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50명 마감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나비 프로젝트에서도 1년 동안 꾸준하게 미션 수행하셨던 원장님들께서 지금 학원은 100명 목표를 달성을 하셨고요. 이미 120명 대기를 받고 계시고요. 또 1인 교습소로도 50명 목표를 달성하시고 지금 대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따라하면 성공한다고 했는데 원장님이 잘나서 원장님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와 함께 했던 20대 선생님도 경험이 많이 없으셨고요. 더 중요한 나비 프로젝트 원장님들께서는 정말 너무 평범하셨고 또 하나는 너무 오랫동안 운영을 힘들어 하셨던 원장님이세요. 이분들께서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지켜보시는 원장님들 성공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따라하면 내년 성공하실 수 있다고 장담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럼 원장님들 뭘 해야 될까요? 먼저 목표를 세우셔야 되겠죠. 원장님들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먼저 교육가로서의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가로서의 목표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교육가로서의 목표는 괜찮아, 잘했어, 사랑해, 우리 아이들이 빛나는 것. 제가 항상 이 삼성영어에 우리 아이들 모토를 삼고 있고요. 못해도 괜찮아. 네, 틀려도 괜찮아. 네, 그리고 잘해서 무조건 잘했어가 아닌 발전하는 것에 잘한 거. 지난번보다는 더 잘 알게 된 것에 잘했어. 네, 그리고 성장하는 것을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해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지도할 수 있게 만들어준 모토고요. 그리고 성장하는 즐거움 같은 경우에는 골목학원과 제가 학원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는 모토입니다. 그래서 교육가로의 목표를 꼭 한번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업가, 학원을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 최소한 원생 100명 정도는 제가 목표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순수익은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또 하나는 강사 양성의 목표도 좀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강사 양성이죠. 선생님이 어렵지만 그걸 통해서 가장 많이 발전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핸드폰 바탕화면이에요. 목표를 설정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시각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바탕화면에 2021년 목표를 이렇게 세웠어요. 첫 번째 골목학원 목표 달성, 나비 프로젝트 하는 원장님들 목표 이미 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가락 120명, 위례 150명 원생 목표를 잡았었는데 위례는 150명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수익 2천만 원도 제가 지금 목표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눈에 띄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 두시고 이 부분은 내가 조금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될 때마다 그 부분의 목표를 조금 향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면 분명히 연말에는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목표를 설정하시고 교육가로서의 목표 그리고 사업가의 목표 그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시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계획을 세울 때도 일단 큰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요. 그리고 또 세부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죠. 자, 원장님들 계획 어디에서 세우세요? 네, 보통 달력이나 다이어리에서 많이 목표를 설정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한 장에 일년 계획이 들어갈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세운 목표거든요. 큰 걸 먼저 세워주시면 돼요. 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뭘까요? 네, 바로 설명회죠. 그래서 3월 신학기 그리고 9월 2학기 설명회 목표를 가장 크게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날 행사, 그리고 할로윈, 크리스마스 행사를 또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행사도 필요하지만 그렇죠. 학습 동기 자극이 되는 또 이벤트도 필요해요. 그래서 복학킹이라든가 스피킹비 이런 부분을 또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하시는 분은 어떤 이슈가 있죠? 네, 바로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크게 넣어주시고요.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3월에 설명회가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를 할까요? 네, 2월에 이미 홍보물 다 준비가 다 되셔야 되고요. 2월 달부터 이미 또 홍보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큰 계획을 세우시고 큰 틀에서 보실 수 있게 한 장으로 요거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학원 또 원장실에 꼭 붙여놓고 계획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세부 계획 세우기죠. 세부 계획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제가 만약에 1월에 창업을 하신다. 지금 이제 창업 준비하시는 원장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제가 50명 목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첫 달에 오픈했을 때는 무조건 15명은 수업을 한다라고 목표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했을 때는 원장님들께서 이벤트를 많이 하실 수 있죠. 네. 뭐 무료 수업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50% 할인 이벤트도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오픈하신다 1월에 하신다 그러면 12월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월에는 15명조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학부모 설명회 준비해 주시고요. 상담 자료 준비, 수업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홍보, 학교 앞 홍보, 상담 PPT 만들기, 그리고 상담 영상 촬영. 상담 영상도 원장님들께서 직접 내가 어떻게 상담하는지 촬영을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랬을 때 내가 하는 어투라든가 표정 같은 부분을 상당히 많이 수정할 수 있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상담 영상 촬영이에요. 그래서 해보시고요. 3월 같은 경우에는 또 신학기 때문에 제가 10명을 또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메일 홍보, 학부모 설명회, 신규 상담 연습, 그 다음에 카페 홍보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4월 5명 목표로 아파트 홍보라든가 재원생 이벤트 4월이 정도 되면 원장님들께서 이제 재원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재원생은 출석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매일 100% 출석하는 학생들에게 선물을 준다거나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출석 이벤트를 한번 해보시거나 자기소개 이벤트, 수업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네, 어린이날이 있다는 건 우리 아이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주변 친구들을 소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친구 초대 이벤트 해서 또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홍보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6월에는 학교 앞 홍보, 재원생 소개 할인 이벤트. 네, 소개 할인을 제가 좀 많이 항상 하기도 하는데 재원생 소개 할인 이벤트를 통해서 또 지인 소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 다니고 싶은 동생도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조금 더 빨리 등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비중 간담회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제가 6개월 오시면 좀 빠듯하죠. 좀 많기는 하지만 6개월 50명 목표를 세웠을 때 세부 계획 이렇게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7월부터는 실제 저희가 골목학원에서 나비 프로젝트 했던 원장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7월에는 상담 PPT 만들기, 거기 보시면 상담 성공률 90%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내가 상담을 했고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등록을 했을 때 몇 % 등록을 하는지, 그리고 상담 등록이 안 되었을 경우는 왜 안 되었는지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레벨 테스트지 만들기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8월 세부 계획 같은 경우에는 스피킹 비, 마켓데이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마켓데이, 학교 앞 홍보 2주, 그리고 블로그 글쓰기 실력 향상. 여기 보시면 이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넣어서 이 계획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세부 계획은 스피킹 비, 그리고 학교 앞 홍보, 성장 파일 정비하기 이런 부분이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10월 세부 계획, 할로윈 있죠. 행사 준비하기. 그리고 11월 학생 이동 시기 준비하기, 학부모 상담 주간 이렇게 세우셨고요. 그리고 11월 같은 경우에는 방학 특강 준비. 네, 12월에 방학 특강 안내문이 나가야죠. 그러면 언제 준비할까요? 그렇죠. 11월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1월 방학 특강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12월 계획 보시면 크리스마스 행사 있고 내년 세부 계획 세우기, 그리고 연말 피드백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올해 제가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약했고 다시 이 부분 어떻게 보완할지 그 부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원장님들께서 조금 들어와 주셔가지고 벌목학원계 백종원 선생님이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골목학원에서 지난 1년간 나비 프로젝트 원장님들과 함께 했던 미션입니다. 제가 지금 1년 했던 미션을 모두 지금 공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션만 그대로 해주셔도 원장님들께서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운동이에요. 왜일까요? 일단 체력이 돼야 원장님들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되세요. 체력은 모든 일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매달 1월부터 12월까지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이 바로 운동 미션이에요. 그래서 주 2회 운동 미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 1회 홍보 미션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운영이 조금 어렵거나 새로 출발하는 원장님들께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홍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 미션이 계속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첫 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스템 만들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원장님들께서 아직 내가 하고 있는 수업의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업 시스템을 정확하게 좀 세팅하는 거, 수업 자료 준비도 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서 필요한 동선이라든가 꼭 상담실에 비치해야 할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1월에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2월부터는 이제 제가 블로그 미션을 드렸습니다. 일단 요즘은 온라인 홍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에서 블로그를 일단 써라. 잘 쓰는 게 아니고 2월부터는 일단 쓰기를 제가 시켰고요. 그리고 1월 스페셜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주 1회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픈하자마자 같이 온 오프라인 홍보를 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2월 같은 경우에는 상담실 세팅, 상담 동영상 촬영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상담 동영상 촬영을 모든 원장님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서 서로 피드백도 주고받으면서 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동영상 한번 촬영을 꼭 권유드리고요. 그 다음에 3월은 이제 중등 상담, 그리고 상담 PPT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올 3월 같은 경우에는 설명회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4월, 5월, 6월 똑같이 운동, 그 다음에 주 1회 홍보 들어갔고 블로그 미션 계속 있었죠. 그리고 4월의 스페셜 미션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소개 영상. 네, 원장님도 자기소개가 사실 아이들도 자기소개 한번 해봐라 그럼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원장님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소개 영상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출석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출석을 하는 아이들은 오래 다니죠. 결석이 잦은 아이들은 결국은 탈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원장님들께서
출석에 관해서는 굉장히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등원을 매일 한 학생들은 대신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추첨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5월에는 네,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어린이날이 있죠.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장 파일, 어버이날 편지 쓰기 미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같은 경우에는 예비중 간담회를 미리 했었는데요. 예비중 같은 경우에는 2학기에 방학 7, 8월 방학을 지나서 2학기에 변동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6월에 벌써 그 학생들을 좀 잡기 위해서 1대1 간담회라든가 학부모 간담회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숙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매일 와서 수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어진 숙제를 얼마나 꼼꼼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습 결과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매일 숙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숙제 이벤트도 한번 진행을 해서 모두 숙제를 한 친구는 좀 뽑기를 해서 좀 맛있는 케이크라든가 문구, 문화상품권 이런 걸 주면 좋겠죠. 그리고 7월, 8월, 9월 미션, 스페셜 미션 보시면 7월에는 여름방학 특강 미션이 있었고요. 특강도 원장님들께서 학생이 적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학생이 적어도 특강 안내문은 나가야 합니다. 왜냐고요? 네, 그래야 우리 학원이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어머님께서 믿음을 좀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 학생도 특강에 등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홍보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강도 한번 꼭 방학 때는 해보시고요. 그리고 복학킹 대회는 방학 동안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학습적으로 좀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학킹 준비를 했고요. 8월 같은 경우에는 방학 포트폴리오, 방학 동안 지냈던 이야기들을 예쁘게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학원에 전시를 하면 굉장히 예쁘고 영어 학원 다운 분위기가 나요. 그래서 방학 포트폴리오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파닉스 상담 동영상도 제가 조금 나눴거든요, 분야별로. 근데 파닉스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파닉스 상담 동영상 촬영을 했었고, 그리고 9월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설명회 이벤트, 그리고 성장 파일 자랑하기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 12월 있는데요. 제가 10월부터는 블로그 미션을 강화를 했어요. 처음 1월부터 9월까지는 일단 한번 써보세요, 원장님. 네, 내용 상관없습니다. 주제 상관없습니다. 글 분량 상관없이 일단 계속 써보면서 기초 체력을 길렀다 그러면 이제 10월부터는 블로그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좀 가졌어요. 그래서 1000자 이상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어서 블로그로 홍보 그리고 원장님들 신입생을 유입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도록 블로그 미션을 좀 강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할로윈과 수업 영상 촬영이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홍보, 왜냐하면 10월에 우리가 블로그를 완성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홍보, 네이버 플레이스라든가 당근마켓이라든가 온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학부모 상담하는 부분, 그리고 12월 이번 달 미션입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특강과 스피킹비 있고요. 또 연간 계획, 내년 연간 계획, 그리고 매달 목표와 세부사항 굉장히 중요하죠. 12월 미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골목학원 들어가시면 영상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매달 미션 하셨던 부분.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골목학원을 하면서 느꼈던 건 원장님도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면 분명히 그 힘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2호 원장님, 11호 원장님 목표를 100점이 나오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쵸? 그래서 처음 1월에 제가 이 미션을 드렸을 때 100점 나오신 분이 한 분이셨어요. 근데 11월 미션 수행이 8명이나 늘었어요. 그래서 이 함께하는 힘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러면 골목하고 함께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주변에 원장님들 많으시잖아요. 같이 한번 이거 미션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해볼까라고 좀 모으셔가지고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따라하면 성공하는 학원 마케팅. 네, 이제 목표도 세우고 세부 계획도 세웠잖아요. 그러면 원장님들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홍보죠. 그래서 홍보도 온라인 홍보, 대면 홍보, 학원 이벤트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학원 홍보 시작은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많은 원장님들께서 학원을 오픈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전혀 준비가 없으세요. 그래서 학원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그때부터 벌써 홍보는 하셔야 되고요. 학원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SNS에서 내가 학원 자리 알아보는 거, 학원 인테리어 준비 사항 같은 경우도 계속 올리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도 미리 알아보시고, 그리고 인테리어 시작하면 현수막이나 배너가 설치가 되셔야 돼요. 인테리어가 시작이 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학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시기 전에 미리 그런 부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꾸준한 대면 홍보와 온라인 홍보는 또 필수로 하셔야 되겠죠. 자, 대면 홍보 조금 하기 어려운 시기도 있지만 그래도 등교를 하는 동안은 대면 홍보 꼭 하셔야 되는데 홍보 물품은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랑 또 학부모님께 필요한 거, 이 두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면 홍보를 나가서 많은 아이들께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지를 홍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원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 저 원장님 굉장히 친절하시다. 이런 이미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처음 오픈하실 때는 분명히 가격에 차별화가 있어야 네, 분명히 오실 수 있겠죠. 문턱을 낮춰주세요. 그 세 가지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대면 홍보 하실 때는 눈길을 사로잡아야 돼요. 특히 입학식 가보면 정문에 정말 20명에서 30곳 정도 원장들이서 나와서 오픈을 하시거든요. 홍보를 하시거든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와서 받고 싶어 하는 거. 네, 여기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네, 원장님께서 풍선 홍보, 저도 이거 풍선 만들어서 홍보를 했는데 정말 효과가 컸습니다. 만드는 시간은 좀 걸려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요. 풍선을 많이 들고 갈 수가 없겠죠. 그랬을 때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학생들한테만 나눠주고요. 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받고 싶다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쿠폰을 주시는 거예요. 학원에 오시면 예쁜 풍선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무료 쿠폰도 한 30장 정도는 갖고 가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홍보가 되고 홍보 효과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가져온 건데요. 달려라 커피. 피아노 학원 원장님과 이제 영어 학원 원장님이 함께 하신 커피차예요. 이런 부분도 어머님들께 굉장히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눈길을 사로잡는 홍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면 홍보 시 매일 물품을 나가실 때 뭘 가지고 나가야 되나 궁금해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신데 그럴 때는 매일 다른 거를 좀 갖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탕 하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학용품 하나라든가 요즘은 또 핫팩 시즌이잖아요. 겨울에는 핫팩 추천드리고 거기도 또 사탕 하나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넣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제 교육 모토인 괜찮아, 잘했어, 사랑해 이렇게 스티커, 하트 스티커 이거 제가 제작을 해서 항상 홍보물이나 우리 아이들 선물 줄 때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래서 캔커피라든가 그 다음에 입학식 같은 경우나 졸업식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께서 물 많이 좋아하세요. 생수 작은 거에 이런 스티커를 부착을 하셔서 나눠주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SNS 홍보. 네, 지금 모든 원장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블로그가 가장 핫하죠. 인스타그램은 노출이 굉장히 잘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맛집을 찾을 때도 인스타그램을 보고 어디에서 다시 검색을 하죠? 네, 블로그에서 다시 검색을 하죠. 그래서 원장님들께 블로그는 꼭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쓸 때도 좀 똑똑하게 쓰면 좋잖아요. 저도 블로그 코칭을 받고 조금 그 방법을 전해드리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강조할 곳과 강조색을 넣거나 번호로 하시면 우리 읽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그래서 번호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쓰실 때 나의 학원과 우리 학교와 그리고 주변 동네를 연결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한 30개 정도 마련을 해서 블로그 키워드는 근데 많이 쓰시면 안 돼요. 그거를 번갈아 가면서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적절한 사진과 동영상도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스마트 플레이스 연동하기, 그리고 백링크 넣어서 전화가 직접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실제 저희 원장님, 나비 프로젝트 원장님이 쓰신 건데,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죠. 읽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래서 꼭 내용을 쓸 때는 긴 내용을 나열하기보다는 숫자를 적어서 읽기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마트 플레이스 연동하기인데요. 스마트, 여기 보시면 삼성영어 다산 하늘교실과 성수 캠퍼스가 있는데, 다산 교실 같은 경우는 블로그 리뷰가 3개밖에 없고요. 성수 같은 경우에는 27개예요. 근데 누가 글을 더 많이 쓰셨을까요? 네, 실제로 다산 하늘교실이 글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주소를 연동을 안 해놨기 때문에 블로그 리뷰가 뜨지 않았어요. 내가 작성한 글도 작성하기 전에 위에 삼성영어 성수 캠퍼스 주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렇게 연동을 해주시면 훨씬 블로그 리뷰에 글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글 쓰실 때 꼭 스마트 플레이스 연결하시고 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백링크 넣으시는 건 제가 여기 전화 클릭하시면 연결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밑에 전화가 우리 주소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님들께 한 번만 클릭으로 전화가 연결된다 그러면 좋겠죠.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내가 직접 전화번호 노출하는 것보다 이렇게 백링크를 넣는 게 전화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삼성영어 수업이 궁금하시다면 읽어보세요 하고 밑에 2개, 송내중학교 전과목 평균 99.3점 배출 비법, 파닉스 수업이 궁금하세요. 이렇게 백링크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해 놨죠. 그래서 우리 하나의 글을 읽고 나가는 게 아닌 다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훨씬 블로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네. 자, 우리가 팬덤을 만드는 학원 이벤트. 네. 학원을 오래 다니는 학생이 있어야 원장님들께서도 오래 성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팬덤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면 소속감과 소통, 즐거움, 학습 효과 극대화, 홍보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벤트를 참여했을 때 학원에 대한 소속감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 소속감이 올라갈수록 학원에 대한 만족도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학원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학습 결과를 보여주는 이벤트가 있죠. 학습 결과를 보여주는 이벤트에는 복학킹이라든가 스피킹비, 제가 항상 복학킹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네, 그리고 스피킹비 같은 경우도 2번을 하고 있는데요. 매월 3월 학기 초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라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게 하는데요. 먼저 한글로 먼저 써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글로 자기소개를 쓴 후에 영어로 옮긴 다음에요. 그거를 외워서 발표를 하게 하는데 요즘 코로나 시기잖아요. 코로나가 아닐 때에는 현장에서 이걸 모두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직접 영상 촬영을 해서 학원으로 보내주시면 학원에서 이거를 게시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블로그에도 올려도 되지만 조금 더 모든 학생들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에듀패밀리에다가 학원 소식에다 공지를 다 동영상 게시판에 올리고 있고요. 또 밴드를 활용해서 밴드에다 올리게 해서 모든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올린 것을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훨씬 참여도가 높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친구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도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학원 전반기 3월에는 자기소개 이벤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말 12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배운 교재를 활용한 스피킹비예요. 그래서 내가 배운 교재를 우리 아이들이 또 잘 연극처럼 또는 동작을 이용을 해서 재미있게 만들어서 그거를 또 동영상으로 올려서 학원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벤트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할로윈,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모든 원장님들께서 지금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할로윈 같은 경우에는 영어 학원 특성상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예쁜 커스튬 입고 와가지고 포토제닉 상을 줘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포토존도 한번 마련을 해 주셔가지고 재밌게 또는 우리 아이들 그때 좀 흥미있게 이때는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사실 장기자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장기자랑이 현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온라인 장기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정말 먹을 거 굉장히 많이 풍성하게 했는데 그때는 아낌없이 또 먹을 걸 먹을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영화 보기도 많이 했었죠. 현재는 이게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한 선물 준비를 해주시고요. 먹을 것도 포장을 예쁘게 해서 집에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국이라 파티가 어려워요 이러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코로나에도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시면 할로윈 온라인 파티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장기자랑 이렇게 영상을 장기자랑을 할 때는 제가 또 하는 게 가족,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재미있는 영상, 댄스 영상도 올라왔고요. 아빠와 함께 노래 부르는 영상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모두가 우울하시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도 이런 온라인 장기자랑 이벤트를 한번 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고 가족 모두가 좀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벤트의 끝은 뭘까요? 네, 바로 시상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장기자랑과 스피킹 비 이벤트를 하거나 그리고 복학행을 하거나 어떤 대회를 하더라도 제가 항상 상장을 수여를 하고요. 사실 오랫동안 이벤트를 해본 결과 참여하는 학생은 계속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시상을 받았던 학생들은 계속 시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잘하는 학생들이 오래 다닌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런 학습 결과 이벤트에서 상장을 받은 학생들의 평균 재원 기간이 일반 학생들보다 길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꼭 이런 시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시상을 하고 나서는 또 뭘 해야 될까요? 이벤트의 시작과 끝은 같다. 시작과 끝이 어떻게 같을까요? 여기 원장님도 한번 보시는 분들 계시면 대답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원장님들께서 가장 바쁜 시간대죠. 그래서 라이브 방송이 조금 어렵게 하는데 자, 이벤트 시작과 끝은 같아요. 어떻게 같을까요? 말씀드릴게요. 네, 바로 홍보입니다. 네. 이벤트를 하실 때 원장님들께서 처음 시작할 때도 홍보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원장님들께서 좀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벤트 참여가 굉장히 좀 낮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낮아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소문을 좀 많이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문을 조금 많이 내주시고요. 참여를 좀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여를 많이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공지를 하셔야 되지만 외부에도 공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에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참여를 독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부분이 선착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선착순으로 빨리 영상을 올려주시는 학생들에게는 따로 시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올려준 학생들을 보시면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다른 아이들이 참여를 독려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많은 학생들이 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행사항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이 부분도 공지문이 나가지만 블로그에도 많이 올려주시고 우리 아이들 참여를 하시고 그 결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과도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공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도 같이 홍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 같은 경우에도 원장님들께서 올리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어머님들께 또다시 블로그라든가 또 글감이 되겠죠. 우리 아이들 시상을 하셔가지고 이벤트를 하실 때는 나만의 잔치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원장님들께서 함께 잔치를 할 수 있도록 꼭 마감까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원장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지금 댓글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상황, 지금 오늘 했던 원장님들께서 1년 계획 세우기라든가 학원 이벤트라든가 홍보에 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올려주시면 제가 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제가 질문을 조금 모아봤어요. 네. 학원 홍보 업체를 이용하면 어떤가요? 네, 이런 질문을 가끔 주시는데요. 학원 대면 홍보를 나갈 때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나가자마자 내 모습이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이게 오히려 악영향을 줄 것 같아서 바로 다시 들어오셨다는 원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대면 홍보가 아니더라도 홍보 업체를 활용하시는 부분은 저는 비추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면 홍보 시에 제가 외부 홍보 오시는 분들 제가 많이 보거든요. 대부분 상품을 가득 뒀어요. 아이들이 혹할 만한 장난감이라든가 정말. 근데 그거를 등록을 하면 준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직투하시는 분들, 제가 초반에 많이 했던 부분이 아파트 직투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직투하는 홍보 업체에서 그러시더라고요. 100% 못 돌립니다. 거의 3분의 1은 버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전화 한 통 안 오는 이유가 그 많은 것들이 버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더 성실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직접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홍보를 하는 건 내가 나가서 이미지를 홍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중요로 해요. 그래서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는 원장님들께서 직접 나가주시고요. 홍보하실 때 제가 가장 원장님들께 부탁드리는 게, 왜 떨리시나요? 왜 자신감이 없으세요? 내가 이렇게 좋은 학원 프로그램과 이렇게 좋은 학원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서 인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달을 하실 때도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싹싹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가시면 안녕하세요 어머니, 삼성영어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거 한번 가져가시겠어요? 아이들 때도 많이 왔을 때는 안녕, 오늘 선생님이 이거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집에 가서 볼래요? 이거 엄마 전해 주실래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굉장히 다정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영어가 가능하신 원장님들께서는 영어로 이벤트를 좀 홍보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세요. 그래서 꼭 홍보는 본인이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학원 원비 책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학원비는 일단 교육청에 신고된 분당 단가가 있어요. 요거는 지역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분당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하고 있는 수업 시스템과 비슷한 주변 학원을 보셔야 돼요. 네, 동네를 대치동 학원과 지방 학원이 가격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주변에 지금 학원비는 모두 밖에 게시가 되어 있잖아요. 학원을 다녀보면. 그래서 주변 학원을 조사하셔가지고 비슷하게 해주시면 가장 합리적인 학원비 산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건 이외에도 원장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유튜브 끝나고도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또 답변을 드릴 거고요. 원장님들께서 목표를 세우시거나 운영이 그래도 혼자 하시기 어렵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유튜브 골목학원에 지금 나비 프로젝트 하시면서 원장님들 1월부터 다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1월 3기 원장님들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1년 동안 목표를 세우셔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원장님들께서 운영이 어려우신 분들 보시면 몰라서가 아닌 것 같아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닌 것 같아요.
지식이라는 건 지금 학원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블로그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찾아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많은 학원들을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그 정보를 입수를 하셔가지고 몰라서 안 하시는 게 아니고 행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성장하시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꼭 찾아보시고 나서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해보시면 100% 성장할 수 있다고 제가 확신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진행을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부에서 제가 또 원장님들께서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또 팁들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